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3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31일차입니다. 그쵸? 네. 오늘 이제 놓아버림의 탈바꿈 288페이지 중간에 이 대목을 읽는 과정,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이 대목을 읽는 과정 자체가 지극히 도움이 된다. 정확히 어떤 것이 걸림돌이며 어떤 이유로 현재는 목표 성취가 불가능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걸림돌과 이유에 대해 저항이 생기거나 비판하고 폄하하고 싶어지면 읽는 과정에서 곧바로 그런 마음을 항복해 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 뭔가 마음이 낮은 수준에서는 어, 높은 수준 것과의 비교할 때 한결 높은 수준에서 재구실을 하고, 그렇죠? 마음이 비판적이고 애쓰고 높은 상태를 조롱하고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목표 성취가 불가능한지가 왜 드러나는지, 그럴 때마다 뭔가 불편한 거, 높은 의식에서 누가 잘한다거나 또 아니면 더 높은 의식에서 긍정적인 관점이 있거나 막 이럴 때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안 그러면 나는 잘못하고 잘못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딱 든다 할 때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고 항복을 하라는 거죠. 항복해야지 거기서 막 꼬리를 물고 막 그냥 막 시를 쓰고 막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거기서 주인공이 들어가서 막 감정에 푹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복. 뭔가 생각이 들었다. 항복을 하라는 거죠. 항복이 제일 어, 저항하는 것을 항복하라는 거,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과정 자체가 성취를 가로막는 마음속 걸림돌을 가려낼 수 있는 크나큰 기회다. 크나큰 기회. 만화 속에서 호고, 미국 정치 풍자 만화 주인공 호고가 적이 누군지 알았다. 그랬대요, 호고가. 적이 누군지 알았대요. 우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 저기 또 누구야? 우리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하면 나다. 그래서 나인 거야. 내가 적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단련된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 옛 환자가 자신의 삶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대개 놀랄 만한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지금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했다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대개 놀랄 만한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좋잖아요. 놀랄 만한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특정한 인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사실 이 같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면 더 높은 수준이 이미 발생해 있다. 이걸 다 읽을 때면 더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가능한,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일러두어도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
사랑, 본체 자체가 있었잖아요.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항복을 하고 놓아버림을 하면 원 상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본연의 상태인데, 원래 본연에 우리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상태가 있는데, 음, 잊, 잊어버리죠. 마음이라는 게 앞에 촥 나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일체에게 그 상태를 빼앗겼을 뿐이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에 원래 본 상태의 권리를 잊어버렸을 뿐인데 우리는 있는 거는 놓아버림을 통해서 항복을 통해서 내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릴 때 상처가 가려진 거죠. 하찮다. 뭐였지 어제? 하찮다. 안 되는 마음을 뭐라 그러더라? 짠한 마음. 그 뭐라고 표현을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런 어릴 때 태어나면서 상처로 인해서 원래 내가 능력이 있는 강력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엄청난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이 태어나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글을 더 읽기 전에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좋다. 어떻게 해요?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결정하면 좋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기를 그만두고 행복과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행동이다. 이 모든 행복,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린다. 나는 나의 목표는 이렇게 행복과 평화, 건강, 사랑, 받아들임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일을 이미 다 한 것이다.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맥락의 경험 전체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탈바꿈 할 때는 이렇게 쉽게 탈바꿈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건강도 있어요. 건강은 사람은 보통 몸에 사로잡혀 있다. 몸의 기능과 능력, 외모, 생존에 사로잡혀 있다. 몸의 기능과 능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몸의 기능, 능력, 외모, 생존. 내 몸이 죽을까 봐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마음 역시 일반적으로 가진 걱정, 마음에서 갖고 있는 걱정과 병에 대한 공포, 병에 대한 공포, 고통, 질병, 죽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우리 몸은 이 걱정되는 것, 병에 대한 공포와 고통과 질병, 죽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은 대단한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 먹는 일,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무게, 운동, 건강에 좋은 환경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 이런 마음속 긴장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낀다. 진이 빠지고 공허하고 너무 피곤하다. 몸에 사로잡힌 대로 다른 결과의 한 가지는 자의식이다. 다른 결과는 뭐야? 자의식.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잘하고 싶다. 잘해야 된다. 자각의 장 속에서 몸의 존재가 두드러지면서 몸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몸에 대한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 몸에 대한 타인의 인정, 몸의 겉모습과 행동, 거지에 정신적으로 집착한다. 모든 몸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 모든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거는, 야, 지금 600대가 넘어가야 될 건데, 그쵸? 몸을 완전히 200 이하는 그냥 몸이 나라는 거로 그냥 쫙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몸에 그냥 그 감정까지도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한 350, 500 전까지는 아마 몸이 어느 정도 또 좀 마음이 많이 가면서 그래서 200 이하가 완전히 마음, 에고, 감정에 씌워져 있고 200에서 500까지는 마음, 에고 플러스 참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있다라는 걸 점차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500에서 600까지는 참나 플러스 에고. 그렇죠? 근데 700 넘어서는 그냥 참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 있죠. 몸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고 보이는 것에 이제 특히 몸에 이제 많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심사의 바탕에는 나는 몸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등식에 깔려 있다. 무의식적인 등식. 나는 몸이다. 우리 처음에 우리 수업 들을 때 맨날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의식인데 하고 굉장히 많이 그냥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나는 몸이 아니구나.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의식이야.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식은 제약이 아주 큰 의식 수준에 해당한다. 아주 큰 의식 수준의 제약이 있는 것이 나는 몸이다. 몸이 있을 때 몸이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이 전가 아니라 에너지, 의식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식 수준에 해당한다. 제약이 되는 것. 그렇죠? 큰 의식 수준의 제약이 되는 것은 나는 몸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사실상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본다. 영적인 상태에서는 몸의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각이 뚜렷이 좁아진 데서 비롯하는 동일시, 오류이기 때문이다.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경주마가 좌우를 보지 못하는 눈가리개를 쓴 상태와 같다. 마치 코에 꼬르지가 나니 온 세상이 꼬르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꼬르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로 하루를 사는 것과 같다. 뭔가 내가 상처가 났어. 그럼 거기에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몸에 뭐가 하나만 놔도 상처가 나도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몸에 사로잡힌 탓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자각하라. 몸에 엄청난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냐. 그래서 몸에 소비되는 것들을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에 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얼굴에 발라야 되죠. 머리 파마하고 머리 또 이쁘게 하고 잘라야 되죠. 길게 그냥 치렁치렁 바닥에 끌고 안 다니잖아요. 몸을 잘 가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날씬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선생님이 작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떼돈 벌 것이다. 떼돈 벌 것인데 시간도 많다. 돈도 많은데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많이 즐길 텐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보니까 다 뭐냐면 운동해야지. 몸에 쓰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마사지, 우리 제품 전 제품을 가지고 마사지 해주는 사람을 부르든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시간 절약되니 가든지 마사지 해야지. 돈 많으니까 여유, 뭐,
기부는 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어느 쪽에 해야 되지? 공부하는 쪽으로 해야 다음 생에 공부하는 쪽으로 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느 쪽으로 하느냐, 내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우리는 아직 다 뿌린 것을, 뿌린 것은 또 있잖아요. 뿌린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이 정신세계에서 아직 벗어나질 않아서 어느 쪽에 뿌리느냐에 또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받게 되는 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 공부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다음에도 또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몸에다 쓰는 거, 운동해야지. 그래서 그냥 헬스장도 더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고 싶고, 수영도 배우고 싶고, 릴스는 좀 찍어야 되니까 손녀딸하고 같이 그 댄스도 좀 배워야 되겠고, 마사지 다녀야 되겠고, 여행 가야 되겠고, 그냥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몸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쪽으로 막 뭔가 처음에는 운동, 몸에 관련된 것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사로잡혀 있다. 에너지가 모든 게 있잖아요. 몸에 끊임없이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먹어줘야 된다. 먹는 것에 또 탐욕이 막 또 있고. 그렇잖아요. 몸이 이게 또 잘못될까 봐. 몸이 잘못될까 봐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 또 막 있고, 막 여러 가지고. 근데 이게 몸이 죽지를 않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 몸은 죽는데, 본체는 죽지 않는데, 몸이 죽을까 봐가 어차피 죽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4월 초 거 들었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원래 5차원의 존재인데 4차원의 5차원의 존재인데 5차원, 4차원에서 우리는 어, 보고 있잖아요. 3차원은 3차원 안에 있으면 휘둘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 내가 4차원, 5차원의 존재인데 근데 이 몸은 3차원이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언제 죽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몸은 가기 전에 이 의식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게 맞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만큼 굉장히 끊임없이 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몸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또 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한 관계와 인간관계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몸보다 더 마음의 관점을 더 많이 둔다면 마음의 관점도 많이 둬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무수히 다양한 몸 관련 신체 신념 체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이 된다. 신념 체계로 이 마음이 몸에 관련된 신념 체계에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신념 중에 여러 가지 정신세계도 유전적으로 되는 거고 몸, 질병도 유전적으로 그걸 정신세계 몸의 질병을 마음속에 가지고 새겨서 몸의 질병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당뇨나 혈압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당뇨가 약은 드셨어요. 심하지는 않으셨어도 약을 드시고 단 거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입맛이 단 게 좋아요. 요새는 좀 바뀐 게 단 거를 계속 먹으려고 커피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단 거를 먹으니까 빨리 먹고 쑥 먹어버리고 막 아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다시 이제 싫어하진 않는데 아주 좋아하진 않죠. 왜 쓰니까 안 나니까. 근데 또 커피 단 거를 먹으면 또 그렇게 별로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단 거. 네, 그래서 이제 커피로 이렇게 바꾸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낫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날씬했었는데 키가 그냥 66인데 49.
52, 51이다. 나이 드니까 점점 단계가 있잖아. 54가 유지가 되더니, 57이 유지가 되더니, 58, 9가 유지되더니, 60이 넘어가고, 야, 얘가 그냥 갔더니 그 60이 넘어가더니, 61을, 63까지 치고 가, 야, 얘가 가만 놔두니까 그냥 숫자가, 나이하고 똑같이 그냥 나이 먹듯이 숫자가 점점 몸무게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거 골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신호가 또 오는 거야. 손발이 저려지는 신호가 오고, 운전하고 가는데 뇌에서 압이 이렇게 오는 신호가 있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 몸을 바라보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게 되다 보니까 뇌에서도 압이 살짝 오는 것 같고 뭔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 먹고 해독이 진짜 좋잖아요. 제일 처음에 정말 이틀 공복했던 그 해독 시간이 진짜 마지막에 힘들기는 했어도 진짜 좋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할 때 했었던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은 방콕 여행을 해야 되겠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안 나오지는 못하고 어제도 한 4시까지는 미팅을 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좀 쉬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어제는 그래도 가뿐하게 하루 공복을 했어요. 오늘도 공복을 해야죠. 내일 점심 때 세이크를 먹을까? 언제 이제 컨디션 봐가면서 이제 하는데 머리도 살짝 아프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가볍고. 근데 아직 육자는 안 벗어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몸무게를 하루 공복하고 큰 벌써 몇 킬로가 빠지기를 바라는 이게 몸에 굉장히 많이. 근데 그것도 정신세계에서 왜냐면 아빠가 날씬하셨다가 그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내가 믿음이잖아요. 마음속에서. 엄마는 약간 또 좀 배신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이 연세 드시면서 이제 좀 말라가는데 마른 스타일은 아닌 거야.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가지고 날 보고 깜짝 놀래. 깜짝이야 하면서 옆모습 보면 어찌 그렇게 엄마랑 많이 닮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모습에 이렇게 그 뭔가 이제 살이 쪄 있는 그 모습이 싫은 거죠. 엄마가 턱이 2개가 되고 근데 제가 턱이 2개가 되려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싫은데 또 저는 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따라가듯이 항상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이 들면 점점 무의식적으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딸이 저랑 또 반대로 지금 얘는 저보다 임신했을 때 저는 또 살이 쪘다 빠졌다 그러는데 살이 안 찌고 더 아기는 더 커졌는데 살이 1kg가 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60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데 건강하면서 살이 안 쪄야 되잖아요. 살이 찌면서는 보기가 또 지금 싫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러다가 지금은 나랑 다른데 나중에 저를 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딸이 나를 닮을까 봐. 내가 살찌는 모습에.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날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어떻게 하면 날 시크릿 해봐. 그러고 톡 얘기를 전에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시크릿을 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50 몇 킬로 됐을 때 그 느낌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 느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시크릿이 지금 또 우리 6월 21일, 22일 날 하잖아요. 시크릿을 한 번, 2번 들어서 완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계속 들으면서 딱 생각하는 진짜 원하는 거, 무의식에서 원하는 거 말고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게 무의식과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더 편안하게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믿으면 되는, 바로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신념 체계에서의 믿고 있는 무의식에서 신념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된 것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또 몸에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몸에 필요하고, 무엇이 몸에 필요할까? 무엇이 몸에 좋고, 무수히 많은 무언가에 몸이 취약하다는 체계가 있어요. 이에 따라 온갖 건강상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먹고 잠재적 유독 성분을 찾아내려고 끝없이 라벨을 읽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게 될까 두려워하고 먼지와 꽃가루, 환경 오염 물질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다양한 대응책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하려는 강박 상태에 빠져 있다. 강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강박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이 다 뭐요? 두려움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소금에 대한 이제 강의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공복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물만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훨씬 쉬운 게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공복을 안 해도 소금물.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소금물 드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쵸? 소금물을 드시는 거. 그 선생님이, 어, 몸을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해요. 몸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몸이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 뭐가 몸이 아니라는데 라면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몸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마음에서 작용을 했을 때 거기에 압이 찼을 때 내 몸을 해하게 하잖아요. 아프게 하고.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습관들을 또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오이를 먹어라,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 고기를 먹어라, 야채를 먹어라. 탄수화물은 잡곡밥을 조금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100%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콩도 사러 가야 되겠어. 다 떨어진 검은 콩. 단백질, 검은 콩도 더 사서 불려놨다가 밥할 때도 좀 해야 되고,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일을 해라 하는데도 일도 안 하시고, 막 그런 분도 있고, 막,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것도 안 따라하고. 내 신념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 신념대로 가요. 아파지는 거, 고혈압이 생기는 거, 당뇨가 생기는 거, 막 그냥 있으면 치매로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되겠죠. 뭐 이쪽에서 압이 오면은 이 내 세포가 또 뭐가 있잖아요. 제대로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성하고 자꾸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내가 어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시크릿을 해놓는 상태. 원하는 건 시크릿을 해놔야 되죠. 그러고는 시크릿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입금하는 날이고요. 13일까지 마무리 다 해주시고 21일, 22일은 날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토요일 날, 내일 또 토요일인데 눈 다 녹았겠죠? 가는 길에. 네.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